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서드 오버로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메서드 오버로딩 시 어떤 메서드가 우선순위를 갖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서드 오버라이딩과 메서드 오버로딩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메서드 오버라이딩은 베이스 클래스에서 버추얼 메서드나 아니면 앱스트랙트 메서드를 정의를 하고, 파생 클래스에서 그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파일 로거 파생 클래스에서는 이 베이스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버추얼 메서드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재정의한 오버라이드 메서드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XML 로고는 파일 로고로부터 파생된 파생 클래스인데, 파일 로고가 제공하는 이러한 로깅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재정의한 로깅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메서드 오버라이딩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서드 오버라이딩이 파생 클래스가 베이스 클래스의 메서드를 재정의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면, 메서드 오버로딩은 동일한 메서드가 서로 다른 입력 파라미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db라는 클래스 안에 커넥트 메서드가 있을 때, 커넥트 메서드는 서버 이름만 받아들일 수 있고 또는 서버 이름과 로그인 패스워드를 받아들일 수 있고 또는 IP 어드레스와 포트 넘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메서드가 서로 다른 입력 파라미터를 갖는 것을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부릅니다. 메서드 오버로딩을 정의한 후에 실제로 이것을 사용할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메서드에 세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의 입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텔리센스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번 예제에서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는 add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두 개의 add 메서드가 있죠. 그리고 입력 파라미터는 하나는 int고 하나는 double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calculator에 add 메서드를 호출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가로를 치면 여기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 add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수를 넣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가 사용될 수 있고 이 메소드가 사용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역시 예상대로 여기는 인티저 값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정수가 아니라 더블 타입이면 실행을 해보면 당연히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두 번째 add 메서드가 실행이 됩니다. 오버로드 된 메서드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컴파일러는 입력 파라미터 타입과 정확히 매칭되는 메서드를 가장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매칭되는 오버로드 메서드가 없다면 호환 가능한 메서드, 즉 데이터 타입을 호환할 수 있는 메서드가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스트링으로 바꾸고, 그래서 이 부분은 코멘트 아웃을 하고 여기를 정수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정수는 더블과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 메서드가 지금 호출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컴파일러가 매칭되는 오버로드 메서드를 찾을 때 리턴 타입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코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두 번째 체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try 타입의 리턴 타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C의 change 메서드를 써서 이런 식으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오버로드 메서드를 선택할 때 만약에 컴파일러가 리턴 타입을 고려를 한다면 이 메서드를 선택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return 타입은 지금 차 배열이고 그리고 이것은 정수라 할지라도 더블로 호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 에러 메시지를 보면 컴파일러는 이미 스트링 타입을 갖는 스트링 리턴 타입을 갖는 이 change 메소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컴파일러는 오버로드 메소드를 선택할 때 리턴 타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입력 파라미터로 구별을 하는데 지금 여기 정수로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 인티저냐 더블이냐에서 인티저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리턴 타입은 무조건 스트링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리턴 타입을 차 배열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표시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옵셔널 파라미터를 갖는 메서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예제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프린트 메서드가 메서드 오버로드를 통해서 지금 두 개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인티저만 받아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티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옵셔널 파라미터로 두 번째 인티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 메서드를 사용을 해보면 그래서 프린트라고 1을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서드가 선택이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있는 프린트가 선택이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매칭되는 메서드가 이미 있다면 옵셔널 파라미터를 갖는 메서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낮은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named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샘플 메서드를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메서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print value를 호출을 할 때 named 메서드를 써서 예를 들어서 b를 1.2 이런 식으로 한번 호출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실행을 해보면 예상했던 대로 더블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더블 대신에 정수로 한번 바꾸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수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수인 이 메서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블인 이 메서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의 이유는 이런 식으로 네임드 파라미터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이 중요한 거죠. 파라미터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름 중에서 B라고 하는 네임드 파라미터를 갖는 메서드를 컴파일러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상속된 메서드가 있는 경우에 메서드 오버로딩이 어떻게 선택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요. 그래서 virtual 메서드를 하나 추가를 하고 그리고 파생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간단히 살펴보면 calculator라고 하는 베이스 클래스가 있고
그 베이스 클래스 안에는 add라고 하는 virtual 메서드가 있고 calculator로부터 상속된 my calculator라고 하는 파생 클래스가 있고 그 파생 클래스는 add라고 하는 override 메서드가 있고 또 다른 add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my calculator 객체를 생성하고 add 메서드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y calculate new my calculate 객체를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고 여기서 add 메서드를 호출을 하는데 add 메서드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인티저를 받아들이고 하나는 더블을 받아들이는데 한번 인티저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티저 1, 2를 이런 식으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서드가 실행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인티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서드가 실행되지 않고 지금 더블이 있는 add 메서드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의 이유는 컴파일러는 만약에 호환 가능한 메서드, 오버로드 메서드가 있다면 상속으로부터 제정이 된 오버라이드 메서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 호환 가능한 오버로드 메서드를 먼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호환 가능한 메서드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오버라이드 메서드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오버라이드 메서드를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호환 가능한 메서드가 있다면 우선순위에서 오버라이드 메서드는 밀리는 거죠. 그래서 낮은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